녹화 시작할까요? 네. 오늘도 녹화와 함께하는 이유시. 네, 추가 자료를 받아놓고 얘기합시다. 뭐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먼저 봤든 나중에 봤든 중간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 빙고 뭐였지 그게? 빙고. 돌로 하는 빙고. 자, 얘들아. 7주차 피세요. 7주차.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어떤 거를 할지. 추가 자료는 책 아래에다가 깔아놓고 우리 여기를 봅시다. 7주차 내용을. 얘들아. 이거 잡혀봐. 얘들아. 우리 뭐 배울 거야? 이번 주? 뭐 배울 거 같니? 요약하면 읽기, 예측하면 읽기. 요약하며 읽기, 예측하며 읽기 맞니? 네. 너네도 다 그렇게 생각해? 다른 친구들도? 맞아? 근데 얘들아, 니네 그거 어떻게 알아? 써있잖아. 써있잖아요? 그죠? 뭘 보고 알았습니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죠. 옆에 나와있는 이걸 보고 알았죠. 이걸 보고 오늘 이걸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또 요약한 거. 이게 요약하기야 예측하기. 예측하기. 예측하기 그래 예측하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보는 게 예측하기네. 그럼 우리 요약하기는 어떤 거니? 우리 비문학 이지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이야. 이게 지금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내용으로 나타나 있죠? 이미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배울 예정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할 거야. 페이지를 써놨거든 선생님이. 페이지를 잘 보면서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8페이지 넘겨서 펴주세요. 오늘 선생님이랑 예측하면 이렇게부터 하고 볼 거야. 잘 모양이 점점 바뀌어요. 점점 다리 동그래지는 형태인데요. 그래? 그래서 더 동그래지던 7주차를 필요할 순간 88페이지. 그랬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글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항상 무언가 예측을 하면서 그렇지 읽기 전 읽는 혹은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겠구나 혹은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책을 읽기 전에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일단 첫 번째 책을 읽기 전에 어떠한 것들을 보고 알 수가 있냐. 일단 첫 번째 제목. 여러분들 내가 물었을 때 선생님 저기 있는 내용 부구형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소제목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잖아. 그런 것처럼요. 하루 국어라고 하는 요 만화에 나타난 책이라고 하면 하루 국어? 그러면 이 책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다. 하루 국어니까 국어 하겠지. 국어 그치? 이런 식으로 이걸 알게 되면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의도를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제목을 알게 됩니다. 그럼 제목 말고 또 뭘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또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차례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루 국어를 하는데 1번 문학 2번 문법 3번 비문학 이렇게 나타나면 얘가 맨 처음에는 문학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문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겠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문학을 하겠네. 혹시 나한테 문제를 풀려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을 생각. 이 차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글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예정인지를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 같은 거. 특히 이런 표지에 제목에 사진 같은 거, 표지에 있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떠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 내가 소설책을 하나를 봤는데 거기에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편의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네. 이거 알지? 불편한 편의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 편의점 같은 거 이렇게 되어 있잖아. 내가 안타깝게 사진을 못 갖고 왔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 그러면 아 얘가 편의점 얘기를 하려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저는 편하지 않아요. 그런 그 소설 있어요. 재밌는 거 있거든요. 시간 나면 읽어보시고 요새 연극도 하더라. 시간 나면 연극도 한번 보러 가요. 대학로에서 시간이 안 하더라고. 시간이 안 나요? 어쩔 수 없죠. 안타깝네요. 갈물 때문에 시간이 안 나요. 갈무리가 아니라도 보러 갈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 도표, 사진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하겠구나. 이해를 해볼 수도 있죠. 편의점? 재밌겠다. 흥미를 느낄 수도 있겠죠. 그림을 보면서 신기해하거나 그런 반응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읽는 중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네 번째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때는 보통 경험을 기반으로 많이 하잖아. 경험이라든지 혹은 배경 지식 같은 거. 그렇죠? 내가 한번 읽어봤는데 경험을 해봤는데 문학이랑 문법을 시작하는 것들은 내가 아주 지루해서 책을 못 읽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이런 스타일의 글을 읽어봤는데 너무 내 취향이었어. 내 취향.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얘들아 예측하면 읽기라고 하는 거 체크 좀 해놓읍시다. 어떤 거냐면 글의 맥락이나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글의 내용, 글쓴이의 의도를 추측하면서 읽는 겁니다. 추측하는. 그렇죠? 그럼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었느냐? 배경 지식과 그렇지 경험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글의 소제목, 제목, 차례 이런 것들 뭐 사회문화적인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떤 내용들을 첫 번째로 바로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혹은 분명하게 들어가지 않은 단어, 문장 이런 것들 뭐가 있는지 글쓰기의 주장과 의도는 또 어떠한지 얘가 왜 이런 책을 쓰려고 했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글의 구조 같은 것들 우리 앞에서 차례 얘기하면서 확인을 했었죠? 이런 것들 그 다음 글이 독자에게 미칠 영향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체크를 해놓읍시다. 이렇게 되었니?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예측하며 읽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인을 했다면 그럼 이걸 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읽습니까?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우리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 만화를 보니까 여자인 이 학생이 아이돌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책을 확인을 했어요. 그치? 그거를 보아하니 일단 첫 번째로 읽기 전에 어떠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제목을 우리 고려해본다고 그랬죠? 책을 읽으면 제일 겉에 나타나 있는 거 제목이잖아. 맨 위에 써져 있는 거 그치? 제목을 보아하니 아이돌의 모든 것이네.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네? 아이돌에 대해서 얘기하겠네 그치?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신기한데 재밌겠는데 하면서 책을 열어봤어. 그 다음에 안에 그러면 차례가 있겠죠. 목차라고 되어 있는 거. 목차라고 하는 걸 보아하니 첫 번째 아이돌이야. 아이돌의 역사. 아이돌의 역할.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다. 그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이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저 위에 뭐 아이돌의 조상 해가지고 서태지와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H.O.T, 잭스키스, 2PM, 동방신기, 뭐 엑소, 뭐 빅뱅, 엑소, 뭐 방탄, 뭐 NCT 이런 얘기할 때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뭐 그렇지. FTI. 그렇지. 뭐 그런 밴드 이런 것들도 얘기하겠고 많이 하네. 그렇지. 그런 것들 얘기를 해주겠네 순서대로. 그 다음에 아이돌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네. 그러면 아이돌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캠페인을 연다거나 명품 앰베서더 이런 광고를 한다거나 그렇지? 이런 내용들 충분히 이야기를 이런 것들 얘기를 하거나 생각을 미룰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또 사진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겉에 이런 사진이 들어가 있네? 공연 사진인가?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근데 또 이러한 사진들은요, 사실 읽기 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읽는 중간중간에도 등장을 하죠. 그럼 그 순간순간에도 사진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지. 공연을 하고 있는 사진이 나타난다. 그러면 공연하는 뭐 그런 걸 얘기한다거나, 혹은 사진에 뭐 이번에 전역한에 그 방탄소년단이 막 나왔다. 그러면 얘네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얘들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추가로 플러스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요? 나랑 같이 이거 적읍시다. 여러분들 나랑 같이 이런 걸 했었어. 접속어들 가지고 확인합니다. 하지만 하면 뒤에 무슨 내용 나와? 반대되는 내용. 이처럼 하니까 똑같은 내용, 정리하는 내용, 그치? 이렇게 어떠한 접속어를 가지고도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뒤에 있는 내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었잖아. 예측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어내는 것 중 하나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며 읽으면 뭐가 좋은데 도대체? 뭐가 좋냐면요, 내가 아는 내용이 많이 나와, 사진이 나와, 재미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생각해봐. 내가 예상을 했는데 맞췄어. 기분이 어때? 나 좀 똑똑한 듯.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흥미롭게 읽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내가 예측을 하면 뒤에 내용이 진짜 그렇게 나타날까? 궁금하기도 할 거고. 그렇게 하면서 글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내가 더 나서서 열심히 글을 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글을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다. 능동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먼저 나서서 스스로 읽어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 선생님은요, 쟤네들 읽을 때 제목과 차례와 사진과 접속어를 보고 뒤에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으세요? 아니, 이거는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들이야.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굳이 알려주세요. 왜 하냐고요? 그렇게 혹시나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나 있으면 하라고 지금. 일단 책을 읽으신다는 거. 그치? 그럴 수 있지. 자,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떠올려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잘못 알고 있다. 내용을 바로잡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에 대한 답을 하세요. 주의 깊게 읽을 수 있다. 요런 내용. 배경 지식을 떠올렸을 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런 것들도 뭐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적었나요? 다들? 아직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적고 있어요. 아니야. 펜은 들고 얘기하자. 그래서 얘들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예측하며 읽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 읽기 전에 내가 배경 지식, 경험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책의 제목, 그렇지, 제목, 차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읽기 전에 그렇게 했으면 읽는 도중에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었다고, 어떠한 읽기 상황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글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읽고 나면 독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읽어낼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론이 다 되었나요? 문제 없죠? 이론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론을 정리를 했으면 또 어디로 간다? 문제를 문제로 간다. 앞페이지 돌아가 89페이지. 89페이지 펴서 요 문제까지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선생님이라는 어떤 내용이 있다? 어떻게 하면 서 읽는다고? 글을 어떻게 하면 읽어야 돼? 예측을 아, 예측하며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읽기 전과 중간의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렇지? 읽기 전에 우리 어떤 것들 고려한다고? 페이지 수. 그렇지. 페이지 수? 페이지 수도 중요하지. 제목이라든지 뭐 차례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우리는 중간에는 사진이라든지 뭐 접속어 같은 것들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우리가 따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러면 읽기 전에 제목 확인한다 그랬지? 네. 제목 확인하러 가보자. 제목 뭐라 돼 있니? 고릴라가 뭐 한대요? 고릴라가 핸드폰을 미워한대. 그러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일단 우리가 고릴라를 이야기를 하겠는데 또 그리고 핸드폰 핸드폰. 근데 이 핸드폰이라는 대명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지금 이 글에서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네. 핸드폰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떠올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글을 읽는 거라고. 자, 뭐가 문제일까? 자, 차례 안 나와 있지? 페이지 수 이런 거죠? 그럼 다 어디로 가? 페이지 수를 다 글로 확인을 하면 돼. 사진도 없잖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읽어 나가면서 또 생각을 해보자. 이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핸드폰. 이거 부정적이라 그랬는데, 그렇지? 손에 쏙 들어오는 이 작은 전자제품. 이게 지금 핸드폰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작은 전자제품에는요. 검은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슬픈 사연이 있어. 아이고 뭐가 슬프다 그치? 자, 아프리카 중부에서는 뭐가 많이 생산돼? 콜탄이라고 하는 게 많이 생산돼. 근데 이 콜탄이 주석보다는 싼 회색 정도 모래와 같은 값싼 취급. 그런 취급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했잖아 얘들아. 그런데 어떻게 할래? 그런데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플러스 옛날에는 쌌다고. 그러면 플러스 지금은 비싸요. 몇 년 전부터는요. 다이아몬드만큼이나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싸진 거야. 그치?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치? 그러면 얘들아 맨날 첫 번째로 그 이유는 무엇일까 했으니까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니? 그 이유 그렇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이유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뭘 찾으면 이유를 찾겠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그렇죠? 자, 봅시다. 왜 그러냐? 왜냐면요. 콜탄이라고 하는 건 정령사면 콜탄 정령한다는 거야. 정제 비슷한 의미예요. 별표돼 있죠. 밑에 내려가봐. 정련이라고 하면 어떠한 광석에 금속 같은 것들을 뽑아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료를 뽑아내는 그런 거. 그래서 콜탄에서 원료를 뽑아내면 거기에서 나오는 금속 분말이 있어요. 탈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뭘 만드는 핸드폰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저게 그 까만 거예요. 비싸진 거야. 아마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뭐가 나타난다고 지금? 부작용이 나타난 거. 그러면 부작용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뒤에부터는 계속
되어 있는 거야. 우선 콜탄 광산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폭사를 당하고 있어. 이 부작용 마이너스의 우선이니까 그치? 마이너스 첫 번째. 인부들이 폭사를 당해요. 이게 첫 번째 부분. 그다음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텔레비전과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 집에 가전제품 있죠? 그렇죠? 자주 바꾸나요? 1년에 한 번씩 바꾸니? 그런 거 아니지. 그치? 근데 핸드폰은요? 자, 가장 최근에 바꾸신 핸드폰 얼마 쓰고 바꾸셨나요? 저요. 가장 최근에 바꾼 핸드폰이 4년 전에 바꾼 4년 전에 바꾼. 자전 그치? 금방금방 바꾸지. 한 2, 3년 보통 교체 주기가? 그 정도? 아니고 4년. 한 보통 주변 보면 한 2, 3년 정도 되는 거야. 4년 정도 쓴 건 핸드폰 되게 오래 쓴 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전제품의 평균적인 사용기간은 7년 정도가 되는데 뒤에 아이고 하지만은 내 그럼 뒤에 어떤 내용? 안돼 핸드폰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고. 핸드폰을 굉장히 빨리 바꾸 2.5년에 지나지 않는다. 빨리 바꾼다는 거. 중요한 이유에 보시면 그렇게 아직 멀쩡한 핸드폰을 놔두고 사람들이 최신형 핸드폰을 기웃거리는 동안 그렇게 하는 동안에 아프리카에서는 아이고 고릴라가 보금자리를 잃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근데 우리 아까 봤잖아. 비슷한 일. 어디서? 놀라 제목 제목에서 고릴라 같지? 이 고릴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 좀 중요한가? 고릴라가 보금자리를 잃고 있대.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뭐해서 순박한 원주민들은 폭사를 당하면서 살고 있대. 뭐 때문에? 원주민 때문이겠어 이게? 아니 뭐 때문이겠어? 핸드폰. 핸드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핸드폰에 뭐가 들어가니까 그렇지 콜탄이 들어가니까 이것 때문에 고릴라가 보금자리를 잃고 원주민이 폭사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너가 쓰는 핸드폰은 얼마나 됐느냐. 핸드폰을 오랫동안 소중하게 쓰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기다.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아가면서 글을 읽는 게 예측하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라고 하는 뭘 보니까 우리가 제목을 보고 그런 내용이 어떻겠다 예측했지? 그다음 나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이거 본 적 있어. 이런 걸 만약에 내가 떠올렸다라고 하면 이거는 뭘 활용하는 거야? 그렇지 나의 배경 지식 경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한 거겠죠? 이렇게 글을 예측하며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예측하며 읽기 이 정도 하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앞으로 돌아와 요약하며 읽기. 우리가 이렇게 글을 예측하면서 읽게 되면 글의 의도를 아는, 구조를 아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들을 얘들아 그냥 글을 냅다 읽으면 내가 이 글을 기억할 수 있어? 힘들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게 우리 비문학 2체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요약하며 읽어내기였습니다. 그쵸? 기억나니? 배운 지 얼마 안 됐어, 그치? 바로 앞에 했잖아? 네, 다 틀렸어요. 자, 요약하며 읽기 우리 총 몇 가지 있었니? 방법이? 네 가지. 네 가지 있었지. 나가지. 네 가지가 있었어. 어떤 거 있었는지 불러봐봐. 일단 선택, 그렇지. 삭제, 재구성, 재구성 일반. 하나씩 선택. 삭제. 이게 왜 이래? 진성. 일본. 진성. 삭제라고 한 게 있었고. 재구성 일반화. 뭐가 문제일까 얘는? 그냥 하면 안 돼. 하지 말라는 선택, 삭제, 아유 됐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구성 재구성, 일반화. 일반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자. 근데 너네 다 아니까 대답을
더 네. 잘할 수가 있겠지? 근데 대답하는 부분인데 티 나는 거야. 내가 비문학 기지를 잘 들었나, 딴짓을 했는가, 그지? 아니 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어? 대답할 수 있어 그러면. 자 보자. 우리 여러분들한테 학교에서 이렇게 가정통신문 나눠주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가정통신문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글이잖아. 여기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기억을 잘 해봐. 그러면 일단 문단이 나뉘어져 있으니 문단 표시부터 해놓고. 자 1번 문단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를 탈 때 가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의 문단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마침표. 글.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중심문자 중심문단. 중심문장이라고. 얘 왜 이럴까? 라고 하는 게 들려요. 뭐라고? 계속하면 귀신. 귀신 들려? 진짜? 귀신님 우리 수업해야 돼요. 봐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보자. 어디니? 킥보 전등 킥보를 하니까 가정에서 각별한 부탁드립니다. 즉 결국에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주의하세요라고 하는 거잖아. 네. 둘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픽했다, 골랐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이야기를 바로 이렇게 보여. 우리가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은 두 번째 문단. 최근에 전동 킥보드를 타던 사람이 자동차랑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어. 그래서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아무 준비 없이 타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지금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나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야? 자전거 탈 거만 안 좋아서. 그렇지. 너네 탈 거면 안전모를 꼭 쓰세요.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문장이 핵심이겠죠. 그럼 이게 중심 문장일 텐데, 근데 얘들아 봐봐. 아무 준비 없이 타고 어쩌고저쩌고 얘 필요해? 아니요. 사실 그냥 안전모 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쟤네 필요 없으면 뭐 하면 돼? 요약할 거니까 치우면 되지. 이렇게 꾹 지워주는 거죠. 이게 지금 삭제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을 요약해서 읽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고 빠르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시, 자, 요약하며 읽기라고 하는 건 글에 어떤 내용이 드러나면 되겠니? 중심 내용이 드러나면 되겠죠. 이렇게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하는 방법 총 몇 가지 있는데, 4가지가 있는데, 주원아! 몇 가지 있다고? 몇 가지 있다고? 요약하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가 있다? 선택이라고 하는 거, 그치? 어떠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찾아내면 되는 거고, 삭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용? 덜 중요하거나 혹은 안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혹은 예. 반복되는 거. 반복. 여러 번 언급이 되는 건 내가 요약할 때는 한 번만 얘기해도 충분한 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제가 정한 거. 그렇지, 페이지 넘겨. 제일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다. 일반화 불구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만화를 한번 보면 우리 친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 예문이 조금 별로인 것 같아서 이걸로 넣어놨거든요. 이걸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장이 있느냐, 이런 문장이 있는 거지. 민지는 달리기랑 피구를 좋아해. 민지는 수영도 좋아해. 그치? 그냥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뭐라고 하면 돼? 민지는 뭘 좋아해? 없어요. 몸 쓰는 운동, 스포츠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달리기, 피구, 수영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었잖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운동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포괄하는 말로 묶어내는 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
일반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개념 중에 내가 저번에도 이 얘기했지. 하위어, 상위어 기억나? 네. 구체적인 걸 포괄할 수 있는 이런 단어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주원아 된다는 거지? 듣고 있지? 그런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아니 마지막이요. 네 번째 재구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지. 우리가 연우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연우 말고 주원이라고 할까? 주원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동물 아니 동물. 인물. 이 주원이가 수업 시작 전에 교과서랑 필기도구를 들고 과학실에 갔어. 거기서 실험할 도구들을 막 준비를 하고 선생님을 기다렸어. 뭐 하고 있는 거야? 말이 안 되는데요. 음악이 안 돼. 주원이가 어떻게 과학교를 이렇게 열심히 주원이는 소설을 씁니다. 그럼 말이 안 돼. 따라고 치면 세상에 주원이가 쟤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과학 수업 준비.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과학 수업을 준비한다는 내용이 있어 여기서? 글자가 있어 그런 글자가? 아니요. 없지? 없는데 내가 이걸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위어를 하위어 막 왔다 갔다 하듯이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중심 문장이 또렷하게 안 나와 있어. 그래서 만들어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재구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맞지? 이렇게 우리 배웠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요약하는 방법 총 4가지 있었는데 세 번째로 일반화 있었다. 그치?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일반적인 포괄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고요. 네 번째 재구성을 해주는 건요. 제시된 걸 바탕으로 나만의 말을 새롭게 다시 구성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것이었다. 충분하지?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요약하며 읽을 땐 뭐가 중요해? 목적. 그래?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떠한 글을 읽을 때 어디에다가 내가 목적이가 아까 아이돌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아이돌의 역사가 궁금한지 아이돌의 활동 내역이 궁금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겠지? 그치? 혹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네이버 지도가 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이 지도를 왜 켰는지 여기서 너네 그거 알아? 급하면 화장실도 확인할 수 있는 거? 내가 화장실이 급해 그래서 지도를 켰어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런 내용을 입력을 하는 거죠 주원이 걸려. 내가 화장실이 급해 그래서 화장실 입력을 딱 했어 그랬더니 어머나 이 주변에 화장실이 없네? 그치? 있다. 공공 화장실 막 이렇게.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데 급해. 화장실 내가 뛰어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얘를 확인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약을 한다면 어떠한 분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들한테 학교 시험 문제로 50자 안으로 요약하세요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필요 없는 거? 싹 다 버려야 되지. 넉넉하게 한 1000자를 줬어. 이 안으로 요약을 하래. 어떻게 하면 돼? 넉넉하게 쓰면 되지. 이것도 좀 넣을까? 저것도 넣을까? 그래 천장만이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내가 이렇게 볼 거야. 그러면 공정 화장실 보여? 점으로 사라지는 거? 필요 없는 것들, 너무 구체적인 것들은 빼버리는 거지. 근데 내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해야 돼. 왜 이렇게 할 거야? 분량이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어떠한 분량에 따라서도 요약하는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내려가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어떠한 글의 목적에 따라서 혹은 글의 특성을 고려해서 분량을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그러면 확인을 해보고요. 쉬는 시간에 확인.
그 다음에 아니야 우리 내려가서 내려가요. 이 문제들을 살펴볼 거거든요. 왜 아니야 왜? 저기요. 저희도 낮잠 시간이에요. 낮잠 시간이 필요해? 네. 30초. 30초? 너무 많은데요? 네? 30초간. 30초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실시간 차이퍼가 20초 안 돼요. 뭐라고? 아, 20초. 자 봅시다. 20초 안 우리 돼요. 문제 뭔 소리야? 여기 이거 다 배운 내용이잖아. 빨리 확인하려고. 배운 내용이니까. 배운 내용이니까 빠르게 봅시다. 자 가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해줬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예절의 대부분은 조상이 바꾸어온 전통의 예절의 뿌리를 봅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에 들어와서는 새롭게 생긴 것들도 있어. 이 문단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자 라고 한 말이야.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거야? 중심 내용이? 현대에 들어 새롭게 생긴 예절. 그것만 중요해? 현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생겨난 예절이 있어. 근데 전통이 일단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절. 예절 그치? 예절인데 이 예절은 조상들이 갖고 온 전통 예절과 현대에 들어 새로운 예절. 그치? 예절은 전통적인 것도 있고 현대에 와서 생긴 것들도 있어. 이 얘기를 같이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전통 예절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새롭게 생긴 것들도 있다. 이런 내용들 적으면 되겠죠. 앞에 나타나는 우리 지키고 있는 이런 거 필요하니? 그치? 조상이 갖고 온 이런 거 필요해? 전통이 조상들이 갖고 온 거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민서와 준수 중에 어떤 거야? 민서? 준수가 얘기하는 거? 준수. 선택한 거야, 삭제한 거야? 지금 뭐 했어? 내가 지웠잖아, 그치? 아, 삭제한 거네. 그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는 문제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지문을 다 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 지문 다 보면 너네 추가 자료 못해. 그러면 봐요. 빨리 봐요. 너무 어려워요. 아, 해도 추가 자료 볼 거야. 아, 추가 자료는 무조건 볼 거야. 그러면 그냥 그 다음 얘들아, 라의 내용. 이거를 볼까? 이거를 우리 요약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절의 바탕은 결국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야. 이건 오늘날에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절의 근본 정신이 뭔지 알아보고 오늘날에 맞는 걸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런 걸 마련을 해야 돼. 라고 한다. 그래서 몇 번인가? 요약을 2번. 따라서 했잖아. 그치? 한번. 요약을 하려면 이게 맞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내는 거. 이건 우리가 선택한 거니? 삭제한 거니? 선택. 선택한 거는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들. 우리 다를 다음과 같이 일반화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다 장난치지 말아줘. 자, 그뿐만 아니야. 불을 이용하면서 뭔지 모르겠는데 불을 이용하면서 점토를 부어서 소기를 만들어서 썼대. 또한 온도가 높은 화로에서 금속을 녹여서 어떠한 무기나 장신구도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치? 맞니? 그러면 이 내용을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불을 이용해서 토기를 만들고요. 불을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고 장신구를 만들어요. 다양한 물건이 없는데 뭐라고 하나? 도구라고 하면 되겠다. 도구를 만든다. 토기, 무기 이런 것들을 일반화해서 나타낸 거야. 맞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라를 보고 이야기를 하자네. 자, 라. 왜요? 이후 중세 사회에서는 불을 무기로 이용한 군사 기술이 발달했어요. 근대 사회에 접어들어서는 증기기관이 또 발견되고, 그치?
그래서 증기를 가지고 막 기계를 움직이고 이걸 가지고 산업혁명까지 이룰 수가 있었네. 그래서 오늘날에도 북이라고 하는 건 화력 발전과 같은 것들을 통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할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요약을 해보면 지금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죠. 중세에서부터 근대로 내려오고 그다음 오늘날에도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중세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글자가 나타나 있던 건 아니지만 그치 우리가 말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되겠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 자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싹 다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간에 그래서 추가 자료 내가 줬잖아. 우리가 요약하기뿐만 아니라 앞에서 예측하기까지 같이 해봤으니까 예측하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끊기는지 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자, 일단 예측하기를 할 때 우리가 제목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제목 보니까 뭐야? 조상의 슬기가 여기 있잖아. 조상의 슬기가 나는 석빙고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석빙고. 아, 석빙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네.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글을 한번 쓱 훑어보니까 그 글의 분량이 상당히 길어, 그치? 아, 이거를 시간 내에 하려면 선생님이랑 빨리빨리 읽어야겠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아, 밑에 보니까 뭐가 나오니 지금? 사진 나오네? 사진을 보니까 어떤 내용 얘기하겠다? 사진을 중간에 보니까 석빙고에 과학, 그렇죠. 석빙고의 단면, 구조가 어떤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내용들 설명을 하려나? 그렇죠? 되게 시원해요. 근데 들어가면 얼어 죽어요. 시원하지 않을까? 나 얼음 유지되려면 영도 근처에 있는데 얼음 죽지 않을까? 아 그런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을 한번 예측을 해보고, 그지?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읽어가면서 예측하면서 읽으면서 동시에 읽어야 돼? 요약도 하면서 글을 읽어보자고요. 너무 좋네. 일단 우리가 항상 문단 앞에는 이렇게 문단 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이요. 여름이 되면 냉장고에 있는 얼음에 자꾸 손이 가기 마련이야. 지금은 얼음이 먹고 싶어 뭐 하면 돼? 냉장고 가면 돼, 그치? 그렇게 해서 손쉽게 얼음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런데 했네. 그럼 뒤에 무슨 내용?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은 그렇지가 않다. 옛사람들도 더운 여름에는 얼음을 근데 사용을 했대. 냉장고가 없었는데 어떻게 구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석빙고라는 것이 뭔가 있었을 것 같은 느낌. 석빙고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서 질문을 해주고 있잖아. 어떻게 가능했을까?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궁금한 게 많아. 궁금증을 유발 별로 궁금하지 않아. 그냥 안 보고 싶어. 라는 거지. 그래서 냉장고가 없었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겨울에 채취한 얼음을 석빙고라고 하는 곳에 저장했다가 여름에 사용을 했어. 석빙고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봤잖아, 그치? 이 석빙고 앞에서 봤던 건데 얘가 얼음을 보관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렇게 겨울철에 석빙고에 저장한 얼음이 어떻게 한여름까지 보관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중심 문장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문단에서? 석빙고. 뭐 하자고? 석빙고? 그냥 석빙고? 석빙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맨 마지막 거 이거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문단을 요약하면서 했을 때 썼던 방법 4가지 중에 어떤 거? 한 가지. 4가지 중 한 가지. 그래, 어떤 거? 선택. 한 가지. 겨울철에 너 어디에? 서빙고 석빙고에 저장한 얼음을 어떻게 한여름까지 유지 저장. 누가 보관할 수 있었는지 그 시크릿. 비밀을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밀을 알아보자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내용 나오겠니? 비밀 알아보는 비밀을 알아보는 건 이제 그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잖아요. 비밀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지.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봅시다. 2번째.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은 냉각과 저온 유지 2단계로 나눠요. 첫 번째가 냉각이고 2번째가 저온 유지인 거지. 2단계로 나뉘는데 얼음을 넣기 전에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얼음을 넣은 뒤 7, 8개월 동안 내부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게 2번째 단계래요. 이 2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차가운 얼음을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렇게 2번째 문단에서는 중심 문장이 어떻게 될까? 결국 난 하고 싶은 내용은 2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방법? 문장을 얘기를 해줘. 어떻게 문장 만들 수 있어? 서빙고의 얼음이랑 그러면 내부를 닦아볼까 온도나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지. 그 2가지다. 맨 위에 나와 있죠. 얼음 저장 과정은 이 2가지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들아 우리 2번째 문단에서도 요약하기를 할 때 썼던 방법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선택인 거죠. 얼음 저장 과정은 뭐와 뭐로? 냉각과 유지. 저온 유지라고 하는 이 2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된다.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무슨 얘기하겠니? 이 2단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하지 않을까 그치? 자, 3번째 문단입니다. 3번째 문단에서 처음 보니까 바로 나오잖아. 뭐라고 하지? 첫 번째 단계는 하지. 이 첫 번째 단계 냉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겠네. 겨울에 석빙고의 내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냉각하는 거야. 석빙고의 내부를 차갑게 만드는 거, 얼음을 저장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지, 그치? 전문가들이 측정한 바에 따르면 경주에 석빙고가 있는데 겨울철의 내부 온도가 평균적으로 한 3.9도 정도. 3.9점 얼음 높잖아요. 근데 시원하잖아. 근데 평균이잖아. 높잖아요. 평균이죠, 평균. 혹시 이상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도 있고 뭐 영하도 있죠. 맞죠? 일반적으로 건물 내부가 영상 15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석빙고 내부가 굉장히 찼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너네 패딩 입고 다니는 날씨가 한 4도 이하 거든요. 영상 4도 이하. 근데 추운 그냥 안 먹으면. 자, 그래서 3번째 문단 여기에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또 요약을 해보면 뭐라고 할 수 있겠니? 서빙고 첫 번째 단계는 서빙고의 근데 여기서 지금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 첫 번째 단계인 거잖아. 첫 번째 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첫 번째 단계는 겨울에 석빙고의 내부를 냉각해 주는 거야. 그 다음 문단 네 번째 문단 석빙고가 몇 개예요? 뭐라고? 빙고 몇 개예요? 몇 개냐고요? 경주에만 있어요. 경주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을걸요. 근데 이제 경주가 제일 대표적이니까 경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겠지. 한두 개예요. 한두 개냐고? 신기한 거. 냉장고에 음식이 한 옛날에는 마을에 그래도 하나 정도씩은 있지 않았을까? 구하러 왔다 갔다 하면 오염이 더 물지니까. 뭐 먹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자 겨울이라고 해도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그치? 너 아까 얘기했잖아. 저것도 영상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치?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 내부를 어떻게 잘 냉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지금 뭐 하고 있는 나한테? 떠보는 질문하고 있다, 그치? 그러면 뭐 하면 돼? 이거에 대한 뭘 찾으면 돼? A. 정답을 찾으면 되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다음에 이야기를 하죠. 그 비밀은 어디에 있다? 석빙고 출입문에 튀어나온 뭐에? 날개벽에 그 답이 있다. 겨울에 부는 찬바람은 날개벽에 부딪히면서 소용돌이로 변해요. 그리고 이 소용돌이는 추진력이 있어서 빠르게 내부 깊은 곳까지 밀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석빙고 내부는 그렇게 해서 냉각이 되게 되는 거지. 석빙고가 냉각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날개벽을 활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아니, 동그라미 왜안 그려주니? 자, 이렇게 문다면 우리 네 번째 문단에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내용은 어떤 거예요? 날개벽. 지금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소재가 천지. 날개벽이다, 그치? 근데 이 날개벽이 어떻게 해주는 말인데? 찬바람과 소용돌이를 분解시켜줘서 석빙고 내부를 냉각시켜. 그렇죠. 결국 석빙고 내부를 냉각시켜주는 말. 앞에서 내부를 냉각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날개벽. 날개벽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 중심 문장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잘 냉각이 되는 건 겨울에 뭐를? 일단 뭐 때문인데? 날개벽 때문인데 이 날개벽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아이라고? 겨울에 내린다. 내고. 뭘 활용해? 바람. 바람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어. 이것 위에 때문에 보여요.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재고서. 얘는 우리가 삭제한 재구수고서. 우리가 어떤 문장을 새롭게 만들어낸 거니까 재구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수업 언제 끝나요? 시간이 되면요. 물론 쉬고 싶었지. 그래서 5번째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를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2월 말 무렵에 얼음을 저장하고 나서 7, 8개월 동안 그 안에서 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늦겨울에 저장한 얼음은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어도 녹지 않아야 합니다. 전혀 녹지 않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녹는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하고 있네? 질문을 하고 있네. 마찬가지로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고 지금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면 되겠지. 그러면 이 5번째 문단을 마찬가지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결국엔 여기서 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 앞에서 첫 번째 단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 하겠다고? 두 번째 단계. 뭐라고?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그치? 두 번째 단계는 뭐다? 석빙고의 내부를 저온 상태로 유지하는 거다. 이 내용을 적으면 되겠죠. 석빙고의 내부를 어떠한 저온 상태로 유지하는 거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한 거야? 어떤 내용을? 삭제한 거야? 선택한 거야, 그치? 선택했는데 동시에 보면 7, 8개월 뭐 이런 내용 지웠잖아요. 삭제도 같이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빠르게 볼게. 자, 사진 내용, 사진이 있던 아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문단 표시를 해놓고 보시면 그 비밀을 알려면 우리 앞에서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한여름에도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를 물었더니 바로 그 비밀을 알려면 먼저 석빙고의 절묘한 천장 구조를 살펴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일단 뭐 때문에 저게 가능했다고? 내부락이? 얘 때문에. 천장 구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첫 번째. 천장을 살펴보면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라고 하니까 사진을 참고를 해보면 1~2m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배치된 4~5개의 이러한 아치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각각의 아치 사이에는요 자연스럽게 웅푹 들어간 그 공간이 있어. 이 웅푹 들어간 공간을 우리가 에어포켓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비밀이 숨겨질 때 얼음을 저장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내부 공기는요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 거죠. 기온이. 하지만 그 더운 공기가 위로 뜨는 순간 공기는 에어포켓에 닫혀서 내려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에어포켓에 갇힌 이 공기는 저기 위에 설치된 환기구를 따라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살짝 끊어졌습니다. 에어포켓을 통해서 내부가 어떻게 차갑게 될 수 있는지 지금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위로 뜨면 거기에 갇혀가지고 열기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해서 석빙고 내부는 한여름에도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 우리한테 6번째 문단에서는 6번째에서는 지금 중점적으로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니? 이 문 단만 살펴보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서 에어포켓. 에어포켓이라고 하는 게 있어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 덕분에 가능했다고? 이 에어포켓을 만들어준 건 뭐 때문인 거야? 천장. 그치? 천장 구조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천장 구조 때문인 건데 이 천장 구조가 에어포켓을 만드는 거야. 뭐가 문제일까? 딱 해봐요. 시간 안 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석빙고가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에어포켓에 가뒀다가 빼내는 천장 구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문장이 저기 있니? 그런 건 없어.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새롭게 만들어낸 근데 얘 거지. 석진하고 정신 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문단 내려가면 되겠죠? 7번째인가요? 7번째. 자, 석빙고가 한여름에도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은 또 있대. 또 있으니까 답이 하나가 아니야. 2개가 있다는 거지. 우리 조상들은요. 얼음 보관의 치명적인 물을 빠르게 밖으로 빼내고 뭘 만들었대? 제습기. 여기 봐봐. 배수로를 만들었어요. 또한 빗물이 석빙고 안으로 새어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외부에다가 뭘 만들었어? 방수층을 만들어서 비를 막았어. 얼음과 벽, 천장 뭐 이런 것들 사이에 또 뭘 넣었어? 단열재를 세웠어. 열을 단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외부의 열기를 차단을 했던 거죠. 또 또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거기다가 뭐요? 석빙고 외부에는 잔디를 심었고요. 그건 또 햇빛을 흐트러뜨려서 열 전달을 결국 방해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7번째 문단에서는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 때문인가?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야? 뭘 활용해서 일단? 배수로, 방수층, 단열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외부 잔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결국 한여름 상태도 어떻게 만들었다? 차가운, 그렇죠. 저온 상태를 유지를 했던. 선택. 근데 여기 왜 갑자기 스피드가 있어요? 좋아요. 일단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너희 사실 부동이야. 요약을 했던 방식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재구성. 재구성한 거죠. 각각에 있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문장을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아 8번째 마지막으로 보시면 지금까지 해놨네. 무슨 내용 얘기하겠니? 지금까지라고 했으니까 근데 정리를 하겠다. 지금까지 겨울철에 섭빙고에 저장한 얼음을 한 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었던 비밀을 알아보았다. 정리를 해줬지. 그다음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원리를 잘 알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섭빙고라고 하는 어떠한 놀라운 과학적인 구조물을 만들어 냈던 다. 그 덕분에 여름에도 시원한 얼음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했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겠지? 이와 같이 섭빙고에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우리 조상들의 실기가 담겨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번째 문단 뭐 하고 있지 지금 나한테? 네. 앞에 있었던 내용을 요약. 요약하고 정리를 하고 있죠. 한 문장으로 나타낸다면 섭빙고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우리 조상들의 슬기가 담겨있다. 그렇지. 이 내용 체크를 해놓으면 되겠죠. 재구성.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한 거야? 제 내용에서 1번아. 골랐잖아. 있던 문장을. 그냥 5페이지. 과학적인 원리를 끝났다. 끝났지 않은데? 슬기가 어? 쓰고 있어? 이형 내가 하나 다 말해주면 안 돼? 이렇게 제가 할게요. 앞에서 봤던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 내용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구조도까지 그려 넣어야 진정한 글을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문단, 2문단, 3문단 쭉쭉쭉쭉 정리했던 중심 문장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 내용을 얘들아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어떤 내용들 들어가면 되겠니? 그 비밀 알아보자 하면서 두어미를 아니다. 알아보자 했던 거. 까지 하면 되겠죠? 첫 번째 문단이 들어가면 될 거고. 그래서 한마디로 얘를 요약을 해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거 안 좋습니다. 조상들이 얼음을 저장했던 섭빙고를 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소개 아니고. 그럼 중간 내용은 어떻게 넣으면 되겠니? 그 2에서 7까지. 2에서 7까지, 그치? 자, 그래서 이 2에서 7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섭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과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럼 맨 마지막은 여덟 번째 문단, 맨 마지막 문단 넣으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무슨 잘하셨어요. 섞인고 색깔이 문제인가? 섞인고에 일로 와. 아니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봐요. 아니 색깔이 문제가 아니야. 네, 빨간색은 지금 빨간색으로 하면 반경 준표가 홍준이가 좋아해. 좋아. 작고. 그래서 결국 조상의 슬기
혜민이가 낳은 이 앉아있으면 안 돼. 석빙모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아, 이렇게 얘들아 구조도를 정리를 하면 뭐가 좋아? 결국 어떤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중심. 중심 내용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다. 글의 내용을 45번까지 잘 줘야 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뭘 할 수가 있냐면 이것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아니면 체계적인 정리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진짜 좀 길었는데 미안합니다. 길었는데 45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라고 우리 하셨다.